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동원 교수입니다. 중국의 국가 권력과 문화적 이행에 대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군요. 첫 번째는 그 거리의 소멸 현상인데요. Death of Distance, 거리의 소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첨단 정보통신망의 발달, 또 하나는 교통의 발달. 이 두 가지의 그 요소로 인해서 지구상의 거리의 소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stateless money인데요. 국적 없는 돈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세계 도처의 그 금융시장을 뒤지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 많은 규모의 국적 없는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국경 없는 세계인데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융합 현상으로 인해서 거대한 단일 시장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국경 없는 세계가 창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화된, 세계화된 상품의 몇 가지 예를 이제 들어보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카콜라가 있겠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KFC, 그 다음에 NBA 농구, 프로중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들 수가 있는데, 1999년 5월 7일에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요. 나토가 유고의 그 베오그라드 중국 대사관을 오폭한 것에 항의하는, 비행기 폭격이 잘못됐다는 것을 항의하는 학생 시위 과정에서 참석한 많은 젊은이들이 베이징의 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제국주의자는 물러가라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데모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넷으로 서구 문화의 그 침략에 저항하는 운동을 촉구할 때 그 사람들이 영어로 글을 쓰고 또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위대의 어떤 학생들은 거리에서 반 맥도날드 전단을 붙인 후에 곧바로 KFC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중앙TV 방송국이 CCTV죠. 1999년 6월 달에 항의의 표시로 NBA 농구 중계를 취소하자 수많은 시청자들이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스포츠 경기와 정치를 분리하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보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 문화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적 세계화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국제적인 경영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종의 다보스 문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30대 후반에 그 성공한 여성 캐리어는 중국 본토의 두 도시에 여러 개의 그 부동산 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홍콩의 무역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저택이 있고, 사업상 중국을 자주 왕래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획득했습니다. 미국의 집에서 쉴 때는 가장 편안함을 느끼며 스스로를 세계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글로벌한 그런 경영 문화권에서 사는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제적인 상거래 문화인으로서 또 세계 시민으로서 경제 문화적인 요소들을 누리며 사는 그 생활 방식의 그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교적 상위 문화인데요. 중국 고유의 그 상거래 문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중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개인적인 individual benefit,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국가적 본인의 국가적인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적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 유교적 상위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국의 학문적 전통의 세계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양으로부터 배우되 서양의 이론과 연구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현대 사회와 문화를 비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일단 중국이 현대화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중국의 학문적 전통이 세계의 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운동과 비종교 사회운동을 통한 세계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종교운동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의 권리와 사회운동 부분 중에서 이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사회운동 가운데서도 특별히 종교운동은 정당국가가 아주 예민하게 감시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정부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기독교라든가 파룬군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종교 사회운동이라고 하면은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든가 소비자 보호 운동은 이제 자발적 운동으로서 정당 국가의 그 지원을 받게 되는데, 또 환경 보호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외국의 지원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여권 운동, 이것도 이제 해외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한 그 세계화 운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문화적 세계화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세계화를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추세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1840년에서 1949년 사이에 중국은 서구 열강의 노예로 세계화의 소극적인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1949년 이후로 1998년까지는 그 소련식 모델을 본뜬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서 세계화를 거부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현재에 와서 세계화의 모든 측면에 적극적으로 중국은 참여하기 시작했고, 세계화가 최고의 현대화와 인간 발전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반대 세력도 있는데요. 신좌파나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세계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로 결국 중국은 중국의 이익보다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서구적인 현대화는 중국이 본받을 만한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정당 국가와 문화적 변화의 관리 부분인데요. 현재 공산당 지도자들이 현대화 프로젝트의 유일한 리더 겸 관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그들의 권력과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소는 정당 국가가 단일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현재 다양성을 인정하고 권력의 그 분산으로 인해서 지방 정부 간에도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실정입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그 중국의 문화적 세계화의 그 결론 부분을 한번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화는 현대화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세계화라고 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개념이 현대화로 중국이 급상승하기 위한 그러한 모티브로 해석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정당 국가의 목표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대다수의 엘리트들이 세계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장려하는 국가 엘리트들, 그 중국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많은 그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국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제 공무원이라든가 또 대학 교수라든가 그 각종 엘리트로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국가 엘리트들이 그 세계화를 장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실하게 세계화 과정을 진행 중. 이 내용은 뭐냐면은 중국 정당 국가로서 중국이 정당 국가로서 정당성과 권력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세계화 과정을 지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의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중국이 정당 국가의 차원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세계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수입 외국 문화의 현지화 현상이라는 것인데요. 수입된 외국 문화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거부 현상이나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중국의 현지 실정이나 문화에 맞게 개편한다든가 또 적절한 이용을 하려는 그런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인데요.
새로운 유형의 문화적 세계화 진행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새로운 유형의 세계적인 문화를 창출하는 그런 분명한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또 사회의 그 엘리트층이 국민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